자,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제 호르몬을 볼 텐데요. 호르몬은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어떤 물질입니다. 물질. 네, 물질이고요. 자,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신경과 같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반응이 지속적이고 느리게 나타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호르몬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내분비샘이라는 거예요. 내분비샘은 그냥 세포로 이루어진 어떤 조직을 말하고요.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혈관은 혈액으로 바로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땀샘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땀샘은 예를 들어 이제 땀샘 같은 거, 땀샘은 이제 외분비관이라고 하는데요. 외분비샘이라고 하는데, 외분비샘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이 세포가 이렇게 이제 어떤 구멍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들에서 물질이 분비가 되면, 이가 이제 땀이 분비가 되면, 이렇게 이 관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거야. 밖으로. 자, 땀은 우리 몸에서 뭐예요? 이 땀이라고 하는 물질은 노폐물이잖아요. 노폐물이 관을 통해서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를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분비관이 없이 내분비샘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세포 조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조직들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물질을 분비해서 바로 여기로 넣어주는 거죠. 혈관으로. 네, 혈관으로 바로 넣어주는 걸 내분비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는 관이 있다 없다? 분비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해서 특정 세포, 특정 기관에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타겟이라고 하고요. 자, 표적세포, 그다음에 표적기관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내분비샘과 호르몬. 자,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뇌하수체는 간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간뇌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항상성을 조절하는 뇌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 뇌하수체를 통해서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간뇌가 중추라고 하면 뇌하수체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뇌의 명령을 전달해서 여기서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물질을 여기서 분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의 생장. 네, 생장을 촉진하는 요런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인데 이게 청소년기부터 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거의 나오지가 않고요. 청소년기 때 분비가 되고 타겟 세포는 거의 모든 세포가 타겟입니다. 그렇죠? 계속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갑상샘을 이 타겟이에요. 여기가 타겟이에요. 타겟은 어디다? 갑상샘이다. 자, 갑상샘을 자극하는 게 얘의 목적입니다.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말 그대로 어디가 타겟이다? 네, 갑상샘이 타겟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갑상샘에서 이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뿅 하고 티록신을 내놓습니다. 자, 티록신은 언제 분비가 되는 거냐면요. 추울 때. 자, 추울 때, 자, 세포들아, 이렇게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자, 세포호흡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그러면 모든 세포가 되겠죠. 자, 티록신의 타겟은 누구다? 모든 세포로 작용을 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어떻게 되나요? 추운 걸 느끼는 거는 당연히 간뇌겠죠? 간뇌에서 느껴가지고 이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내놓고 이 티록신이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이뇨 호르몬은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그러냐면 내 몸의 수분량이 부족할 때, 내 몸에서 체내 수분량이 부족할 때 얘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물의 재흡수가 촉진되면서 나가는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럼 오줌의 양이 줄어들겠죠.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화살표를 부족으로 바꿀게. 수분량이 부족할 때 오줌량을 감소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타겟이 콩팥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타겟은 갑상샘이고요.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과 관련된 거니까 타겟 기관이 콩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일 때 얘가 나오게 돼요. 자, 위기 상황일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자, 혈당량 증가에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서 막 미친 강아지가 막 뛰어와요. 자, 강아지가 막 뛰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도망가야 되죠. 위기 상황을 느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빨리 뛰잖아요. 그쵸? 자, 이때 이게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보러 갔어요, 아침에. 시험 보러 갔는데 막 심장 박동이 엄청 빠르게 뛰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고, 그건 뭐 누구 때문에? 아드레날린 때문이에요. 얘가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되게 별표 쳐주시고, 아까 이 갑상샘과 더불어서, 갑상샘 요거랑 요거 하나, 둘, 세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자는, 여기서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서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식사 후에는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요. 자, 운동을 한 다음에 내 몸에 이제 포도당이 부족할 때는 글루카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는 내 몸의 혈당이 높을 때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을 때는 내 혈당이 낮은 상태니까 다시 내 몸의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혈당,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높을 때는 감소시키고 혈당이 낮을 때는 증가시키는 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난소와 정소가 있는데, 난소는 여성 호르몬이고요. 난소 여성의 생식기관이죠.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생식기관입니다.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정소는 남성의 생식기관이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의 이제 호르몬이 되겠죠. 그래서 여성은 여성다워지고 남성다워지는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하는 호르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거는 바로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 그 다음에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요렇게, 자, 시간이 없으면 요거라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은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거나 과다가 됐을 때 질병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자, 성장기 때 너무 적게 분비가 되면은 소인증이라고 해서 발육 상태가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작은 질병을 나타나게 되고요. 거인증은 키가 너무 커지는 이런 게 나타나게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만약에 얘가 과다 분비가 되게 되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서 입술, 코가 두꺼워지면서 얼굴 모습이 변하고요. 손발이 커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록신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티록신이 결핍이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가 갑상샘에서 나온 티록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저하하게 되면 세포가 일을 안 하는 거죠. 세포가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체중이 증가합니다. 자,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추위를 잘 타게 되고 피로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이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맥박이 빨라지고요. 눈이 돌출되고 체중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일을 안 하면 체중 증가,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체중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가 결핍이 되게 되면 당뇨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혈당이 너무 많게 유지가 되는 이런 게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니까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줌까지 당이 전달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슐린이 결핍되면 당뇨병이 나타나게 된다. 자, 피로하게 되고 피로감, 체중 감소,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심한 갈증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으로 조절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신경이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신경은 주로 간뇌의 명령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바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호르몬은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성질 요 두 개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호르몬은 전달 매체가 혈액이고요. 자,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고요. 느리고 지속적이고 작용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런데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고요. 뉴런은 이제 신경 세포죠. 자, 이 뉴런을 통해서 자, 빨리 일시적으로 자, 굉장히 작용 범위가 좁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체온 조절 과정을 볼 텐데요. 일단은 자, 일단은 간뇌의 명령으로 다 조절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호르몬도 간뇌랑 연결되어 있는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방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의 방출량과 발생량 이런 것들을 네, 조절을 해서 체온을 이제 아주 정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 체온이 높아지는 고온 자극을 간뇌가 인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자, 체온 높아질 때는 호르몬의 작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호르몬이 없고 간뇌에 의한 신경 전달만 있다. 자, 신경에 의해서 자, 이 간뇌가 명령을 내리면 이 피부 근처 혈관도 다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혈관이 확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땀 분비가 증가하면서 열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열을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문을 여는 거랑 똑같고요.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을 내보낸다. 자, 그래서 여기는 호르몬 작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온 자극을 우리 몸에서는 더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저온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간뇌에서는 자, 일단 신경 자극 전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자, 피부 근처에 이 근육을 수축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근육을 떨게 만들어요. 자, 수축을 시킨다는 거는 나가는 양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못 나가게, 열이 못 나가게 하는 거고요. 저온이니까. 자, 지금 추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열을 가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을 떨게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자, 열 발생시킨다. 발생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나가는 거는 줄이고 열을 만드는 행위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육이 떨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저온 자극이 계속되게 되면 자, 이제 오래 싸울 준비를 합니다. 저온과 오래 싸우려면 호르몬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얘가 굉장히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네, 호르몬이 이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여기서 갑상샘을 자극을 하면 자, 티록신이 최종적으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자, 최종 병사는 티록신이에요. 얘가 자극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얘가 세포 호흡을 촉진을 합니다. 세포 호흡을 촉진하면 열이 엄청 발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더울 때 신체 반응을 보면은 혈관이 확장되고 땀 분비가 증가하는, 자, 열을 내보내는 것이 증가하게 되는데, 자, 추울 때가 별표 쳐주시고, 추울 때는 이 신경과 호르몬 둘 다 작용을 한다 그랬죠.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이 떨리는 거는 신경에 의한, 자, 간뇌가 신경이고요. 신경에 의한 어떤 명령을 통해서 근육이 조절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몬. 호르몬은 호르몬이 분비가 됨으로써 세포 호흡이 촉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울 때 이 호르몬에 대한 거를 물어보거든요. 호르몬은, 자, 일단 간뇌에서 저온을 감지를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저온 감지에 의해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뿅 나옵니다. 그럼 얘를 자극하겠죠? 이렇게 자극이 되면 갑상샘에서, 자, 티록신이 증가하게 된다. 자, 티록신이 나오게 되면 세포 호흡이 빨라지게 되겠죠. 네, 그럼으로써 체온도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쪽이랑 요쪽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울 때 신체 반응이 이제 훨씬 더 문제 잘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는, 자, 신경에 의한 거, 호르몬에 의한 게 둘 다 조절되고 있고, 호르몬에 의한 요 순서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당량 별표 치시고요. 혈당량은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으로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이 식사 후가 되겠죠. 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포도당은 이렇게 육각형 하나짜리예요. 육각형 하나짜리가 포도당이고요. 얘를 이렇게 엮어서 글리코젠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개가 포도당이라고 하면 포도당을 다 엮어요. 자, 이렇게 다 엮으면 요거 전체가 누구냐면 글리코젠입니다. 자, 눈속임을 하는 거죠. 포도당이 하나 있을 때가 혈당이에요, 혈당. 자, 혈당이 높다는 거, 이 포도당 하나가 많다는 거고요. 이것을 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포도당이 없는 거죠. 포도당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없는 것처럼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을 조직세포로 싹 넣어버립니다. 포도당은, 그러니까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에 있는 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포도당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혈당이 높다라는 것이 감지가 되면 이 포도당들을 여기로 일단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 혈당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는 거고요. 자, 혈당이 낮을 때 이제 운동하고 난 다음이라든가 공복, 밥을 먹지 않은 상태라든가, 자, 요런 상태에서는 반대로 이거 두 개가 반대 작용을 하는 건데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만들어 놨던 글루코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게 묶어 놓은 애가 있는데 얘를 전부 다 당으로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글루카곤은. 그러면은 혈액 안에 이렇게 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둘은 반대 작용을 하게 되고 이걸 길항 작용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호르몬 작용까지 알아봤습니다.